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산과 어느 정도의 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은퇴를 하셨을까? 이 부분일 거거든요. 부동산 자산이 한 10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주식 자산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예, 그리고 월 500만 원 정도의 이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배당주는 사실 샀다 팔았다 이 사팔사팔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종목을 딱 선정해서 꾸준히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황금별님께서는 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게 배당주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시장에 머무르면서 그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도 하고 축적하고 누적하고 뭐 일부는 또 필요한 생활비나 이런 쪽으로 인출을 또 하고 이런 부분의 투자자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초보자일 때는 경험이 적었을 때는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주식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나 애플도 매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종목 중에 뭐 통신기업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만의 그런 어떤 분석법이나 저만의 방식대로 좀 종목을 선정하고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주가의 안정성.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방식은 시장의 전 고점과 시장 상승기의 어떤 고점과 폭락기의 최저점 그 갭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시장의 폭락기가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어느 정도 폭락하는지 고점 대비 항상 늘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시장의 위기가 찾아와도 이 정도는 견뎌낼 수 있어야겠다. 20%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50%가 될 수도 있고 네.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 절반 이상까지도 폭락기에는 하락을 하거든요. 주가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견뎌내는 그런 상상과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그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주가의 안정성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배당주 투자자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세전 배당률 그리고 이제 ETF 중심이다 보니까 운용 보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개별 종목보다는 ETF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사실 개별 종목들하고 ETF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르시기도 하고 ETF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ETF 중심으로 많이 투자하시고 개별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개별 종목을 많이 선호하세요. 이유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년에 그 운용 보수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산운용사에다가 맡긴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뭐 패시브 종목들은 뭐 수수료가 낮은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제피나 이런 엑스와일드 고배당 ETF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운용 보수가 0.35%에서 뭐 0.6% 많게는 1%까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장기 투자할 경우는 그 쌓인 누적에 대한 운용 보수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시고 배당주. 근데 저는 또 개별 종목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 개별 종목과는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그 주식 명언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알트리아 투자를 했었을 때 알트리아가 미국의 그 정부의 담배 니코틴 규제로 인해서 뭐 줄담배 규제가 있었어요. 뭐 하루아침에 시장이 뭐 10% 이상 폭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당주라고 해서 뭐 배당킹 뭐 배당 귀족주라 해서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물론 뭐 존슨앤존슨, P&G, 코카콜라 같은 60년 이상 배당을 계속 지속해온 네. 절대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그 AT&T도 나중에 제가 비중을 좀 많이 늘렸는데 그때 이제 배당컷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AT&T가 37년간 배당을 연속적으로 지급해온 배당 귀족주로 배당률도 높았기 때문에 미국 은퇴자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회사의 그 상황이 어려워지고 신사업에 대한 실패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경영진이 배당컷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과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ETF 중심으로 좀 많이 포트폴리오를 전환했어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으셨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포트폴리오 중에 제피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제피가 많은 분들한테 또 사랑을 받고 또 핫하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피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최근에 제피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이게 출시된 지가 2020년 5월에 출시된 ETF예요. 그래서 네. 사실 만 3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따끈따끈한. 네, 신생 이제 신생아 갓 걸음마 뛴 네. 그런 ETF인데
종목인데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도 굉장히 방어력도 좋았고 무엇보다 배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쵸. 예, 뭐 6%에서 지금 최근에는 뭐 10%가 넘는 그런 고배당률을 주다 보니까 배당 투자자들에게 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좀 제피 종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가 있을 내용 같은데, 제피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드 콜 옵션 전략을 실행하는 ETF라 지금 같은 이런 침체기나 횡보장에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는 이런 패시브나 이런 상승 종목들이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가가 유지되면서 높은 배당률을 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고배당 ETF들을 많이 선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올해 ETF 순자금 유입률 3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네. 제피가. 그래서 배당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학개미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혹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커버드 콜 옵션 전략을 실행하는 ETF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방은 막혀있고 하방은 좀 뚫려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ETF가 출시된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ETF의 역사가 중요하냐면, 사실 ETF들도 패시브하게 시장 지수를 쫓아가는 그런 패시브 ETF가 있고, 이렇게 제피같이 펀드 매니저의 역량과 자산 운용사의 운용 전략에 따라 운용이 되는 액티브 ETF가 있는데, 이런 액티브 ETF들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가 교체가 된다거나 뭐 운용 전략이 바뀐다거나 하면 충분히 그 성과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 3년 만의 성과만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물론 코로나라는 위기 이후에 출시도 되긴 했지만 그런 큰 경제 위기를 경험하지 못했다 보니까 이게 하락장이나 침체기에 어떤 주가 흐름과 배당 삭감이나 배당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가장 리스크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면서 이 종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피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 SCHD 배당 성장 ETF도 포트에 담고 계신데, 요거는 또 어떤 이유로 이 포트폴리오에 담으셨는지. SCHD하고 제피는 투자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른 종목들이에요. 제피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처럼 현금 흐름에 목마른 투자자들이 높은 현금 흐름을 받아가면서 그걸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생활비로 쓰는 용도의 어떤 투자 목적의 ETF이고, SCHD 같은 경우는 거의 최강의 배당 성장 ETF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2011년인가 출시가 되었는데, 지난 10년 넘게 그 보여준 어떤 주가의 퍼포먼스나 배당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뛰어났습니다. 매년 CAGR 연평균 성장률도 10% 이상씩 매년 주가도 성장하면서 매년 배당금이 증액이 됐어요. 네. 4%에서 뭐 많게는 9% 뭐 이렇게 매년 배당금이 증액돼서, 사실 저희가 미국 주식은 10년 이상 배당 연한을 지속해 줄 경우에 배당 귀족주라는 호칭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ETF계 배당 귀족주라고 불릴 정도로 매년 배당이 성장하면서 주가도 올라왔기 때문에 워낙 좋은 성과를 보였던 ETF입니다. 근데 세전 배당률은 SCHD는 3% 정도로 좀 낮죠. 그래서 배당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오랜 기간, 장기간 투자할 경우 주가도 오르면서 배당 금액도 올라서 나중에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 투자 원금에 비해 높은 배당률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ETF. 그래서 이제 SCHD만 굉장히 이렇게 추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투자를 해서 경험을 해보면서 저한테는 이제 제가 4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됐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고배당 종목이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높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게 저의 성향상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피의 비중을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조금 더 그쪽으로 더 비중을 늘리실 생각인 건가요? SCHD 같은 경우는 오래 보유해 가기 좋은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SCHD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해요. 그 이유는 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번 밝혔지만 ETF도 ETF별로 이렇게 성격들이 있거든요. SCHD 같은 경우는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이 제일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은행 파산이랑 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런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대형주들도 좀 휘청거렸고, 그 영향으로 SCHD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 ETF 자체적으로, 그것도 SCHD 자산운용사가 찰스 슈왑인데 찰스 슈왑에 대한 부도설 파산설도 한동안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좀 새롭게 이번에 헬스케어 쪽을 비중을 확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 해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또 사랑받고 또 그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배당 성장을 기록해온 ETF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금 더 SCHD는 당분간 이 횡보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종목도 초반에는 하셨다고 했는데 코카콜라를 전량 매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 사실 코카콜라는 제가 미국 주식 시작하면서 처음에 AT&T와 더불어서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애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예를 들면 그렇게 오랜 세월, 오랜 기간 그런 브랜드와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기업이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부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해자 기업, 네. 해자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애정을 많이 가졌던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2020년 대선 때 코카콜라가 잘 방어를 해줘서 그때 제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코카콜라가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환율도 갑자기 올랐고, 그래서 코카콜라에 제가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500주를 매도하고 그때 손실이 많이 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매도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췄죠. 평단을 낮추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견뎌냈던 것 같아요. 경험이 적었을 때. 그리고 이번에 또 500주 마지막 잔량을 매도를 한 이유는 수익이 또 많이 그동안 발생하기도 했고, 그런 시세 차익과 실현을 위해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제가 손실을 봤던 종목들이 있어요. 저도 성장주 일부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과 같이 리밸런싱을 맞춰가면서 아예 생활자금을 위한, 현금흐름을 위한 패시브 인컴을 만들기 위해 고배당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코카콜라 너무 고마웠다. 저한테는 제일 고마운 종목입니다. 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하신 것 같고, 또 이제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포트폴리오 중에서 TLT라는 또 채권 ETF도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또 어떤 이유에서? 사실 TLT는 제가 최근에 진입한 종목인데요. 우리가 뉴스나 경제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다들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잡음이나 신흥국들의 어떤 위기설이나 미국 은행들의 부도 파산들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의 예상이 굉장히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금리가 인상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나 정점에 이르지 않았나? 그러면 금리가 인하할 때 가장 투자하기 좋은 종목은 무엇인가? 물론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어떤 성장주나 이런 기술 성장주들도 다시 기지개를 펼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채권이 금리 인하기에는 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TLT나 TLTW 같은 종목들은 이번에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큰 시련을 맞이했어요. 사실 TLT 같은 종목도 코로나 시기에는 180달러까지, 주당 180달러까지 갔던 종목이 최근에 9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100달러 초반대를 횡보하고 있는데, 사실 채권이 이렇게까지 크게 크기는 좀 찾아보기가 역사상 좀 힘들거든요. 이런 변동폭은. 그래서 이런 시기에 조금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포트폴리오 건전성 확보도 있고, 나중에 조금 금리 인하기가 다시 찾아오면 조금 상승하진 않을까? 근데 아직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